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1397년 명 홍무 30년 제주 목사 이침이 재임할 동안 공적이 없고 토간의 딸에게 장가들어 탄핵당하다. 간관이 상언하였다. 전 제주 목사 이침은 재임한 지 3년이 이로되 공적이라고 이를 만한 것이 없고 또 그들 부자는 각각 토간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니 그 아내를 맞아들이고 며느리를 얻어들인 것을 볼진대 기타 가만히 불의를 행한 것을 알 수 있으니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죄를 과하여 후례를 경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의 직천만 회수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최산기 한부림이 아비의 상사에 분상한 지 1년이 넘었으므로 기복을 명하였다. 그를 올려 예제를 따르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전 교서감 왕미가 그 종을 간통하니 아내가 질투하여 죽여서 길 옆에다가 버렸다. 형조에서 죄 주기를 청하니 미가 아내를 데리고 도망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직첩을 거두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일본 육주 자사 다다량의 조선 의홍이 사자를 보내어 조신 의홍이 사자를 보내어 도당에 바친 글. 일본의 육주 자사 다다량 조신 의홍이 사자를 보내어 도당에 글을 바쳤는데 그 대강은 이러하였다. 바다와 산이 험하고 막혀서 목을 느리고 바라볼 뿐이더니 이제 행인 통축이 등이 와서 존후의 동지를 얻어들어오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주신 편지를 받고 겸하여 토의를 주시오니 감사히 배사하옵니다. 일기 대마도 변방 사람들의 침노를 금하라는 것은 어찌 가르침을 받들지 않으오리까. 배사는 삼가 하사품을 받음을 말한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장군 박자청을 보내어 검교전서 용희수의 빈소에 전을 내려주게 하였다. 희수는 원종으로 공로가 있는 사람이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에 몇 년 동안 수재와 한재가 겹쳐 시절에 따라 선물 바치는 것을 중지시키다. 도당에서 왕지를 받들어 경상 전라도에 이첩하였다. 근래에 수재 한재로 인하여 백성이 실롱하였으니 시절에 따라 선물을 바치는 것을 일제히 모두 금단하고 정조와 탄일의 예물 많은 형편에 따라 진언하되 관찰사를 제외하고는 일체 모두 금단하라. 또 각도로 하여금 제때의 대맥 소맥을 수축하여 궁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경종하게 하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목성이 여기성 적시성을 범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외적이 남포진에 도둑질하니 첨절제사 강사덕이 외적 8명을 베고 노획한 병기를 바쳤다. 기견과 궁온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6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오랜 가뭄으로 역사를 중지하고 인부들을 놓아보내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6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외족을 쫓던 우인열 진을사가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오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6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유구국 중산왕이 사신을 파견 박물과 표류한 사람 9명을 함께 보내며 바친 글. 유구국 중산왕 찰도가 사신을 보내어 그를 바치고 박물을 바쳤다.
잡혀있던 사람과 바람을 만나 표류한 사람 9명을 돌려보냈다. 서신은 이러하였다. 양의 덕이 합함에 사시가 차서 있게 나뉘고 여러 나라가 편안히 즐기고 만물이 곳을 얻었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조선국왕 전하께서는 승평한 정치를 이루시고 덕업이 융성하온데 또 가까운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고 먼 사람을 잊지 않아서 바야흐로 덕택을 미루어 이웃나라의 은혜를 비오니 감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생각하건대 어리석고 목매하여 궁벽하게 바다나라에 살아서 특별히 비일을 닦아 사람을 보내어 치헌하옵니다. 창파가 막혀있기 때문에 친히 가서 받들어 회합할 수 없사옵니다. 다만 덕을 앙모하고 수를 빌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인자하게 살피시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6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왕조가 아비의 상중이므로 우도 관찰사 박경에게 명하여 전조 태조의 제사를 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4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용산강에 거둥하여 수사감에서 새로 병선을 만든 것을 시찰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8일 정의 두 번째 기사. 김사행이 진언하였다. 토목의 공사가 거의 성취되었으니 반드시 중지할 것은 없습니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항복한 외인을 외방에 나누어 두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진도 훈도관을 각각 각도 각진에 나누어 보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삼군부로 하여금 날마다 절제사에서 산원을 각각까지 모아 시가에서 섭진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교화 이서에서 크게 천둥하고 번개하고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1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노비 변정도감에서 양첩 자손에게는 노비를 다 줄 것을 건의하였다. 노비 변정도감에서 상언하였다. 예전 전장을 주루 고루 상고하여 보면 대소종 적첩의 법은 온전히 집을 이어받아 개통을 잇는 것으로 중점을 삼았으니 적실에서 무한 자가 있으면 첩의 아들이 마땅히 계승하여야 하니 바라옵건대 양첩의 자손에게는 노비를 전부 다 주고 만일 양첩이 또 자식이 없고 자기의 종첩이 자식이 있는 자는 비록 전하여 계승한다는 명문은 없으나 마땅히 반을 감하여 주고 반은 속공하고 다른 사람의 종을 취하여 첩을 삼아서 자식이 있는 자는 다만 7분의 1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속공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호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1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변정도감에서 전 안동절제사 정영손이 노비 문서를 변조한 죄를 청하다. 정영손이 노비의 문서를 개칠하여 뭉갠 죄를 청하니 영손이 나이가 70이 지났으므로 임금이 다만 그 직첩만 회수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1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외적이 옹주에 들어와 도둑질하므로 18일에도 다시 나세 등을 명하여 가서 잡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1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전 광주 목사 유호를 경사에 파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14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명하여 경기 백성을 징발하여 도성을 수축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14일 개사 5번째 기사. 좌산기 상시조서에게 서경 홍범편을 써서 바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0일 기의 첫 번째 기사. 토성이 벌성 남쪽 제1성을 범하였으므로 승도들을 모아 기양하는 법석을 베풀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0일 기의 두 번째 기사. 헌사에서 이지 등이 죄인의 재산을 실상대로 정몰하지 않았음을 아뢰다. 헌사에서 상언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 이지와 경력 최관과 도사 이재 등이 전판 개성부사 박천상의 집 재산을 정몰하기를 실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는 본래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게 봉공하였고 지금도 경상도에서 또한 해정이 있다 하여 용서하게 하고 관과 재는 변군에 내쳤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려 풀이 죽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재생원을 설치하고 각 도로 하여금 매년 향악제를 실어다 바치는 해민국의 예를 예와 같이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전 판사 정점으로 척석군과 소모한 군사를 거느려 배를 타고 외적을 잡게 하고 친히 용산강에 거둥하여 보았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잡혀갔던 본국인 남녀 19인과 외인 3인과 중국인 2인이 일본에서 왔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3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각도 감사로 하여금 대소 군민관의 정치 성적과 유학, 의학, 교수관과 역승에 능하고 능하지 않은 것을 조사하여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4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상장군 이부가 박씨 사후가 정여한 노비를 받은 죄를 청하니 임금이 공신이라 하여 정직시키기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폭우가 내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일본 중 원해가 처자를 거느리고 왔는데 조금 의술에 정통하였다. 명하여 머리를 기르게 하여 전이 박사를 주고 성을 평이라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경상도에서 수재를 당한 군현의 공물과 조세를 감면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창포만호 박용수를 가두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전 밀직 유준의 딸을 궁중으로 받아들이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화엄사의 쌀 100석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유구국 사자가 돌아갔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태일전을 파하여 소격전에 합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3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의주, 안주, 평안도에 수군 만호 세 사람을 베었으니 외적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병조전서 정백령으로 서북면 선위사를 삼아 여러 고을에 성 쌓을 만한 곳을 돌아다니며 보고 아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전좌도 수군절제사 이희충이 졸하였다. 희충은 영주 사람인데 개성윤이며 이윤의 아들이요 문화평장 이정의 사세손이다. 전조의 벼슬하여 식목도감이 되고 여러 벼슬을 거쳐 밀직부사에 이르렀으나 죽으니 나이 54세였다. 아들 이응은 좌명공신인데 지금 지의정부사가 되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우도수군 절제사 김을보가 외선 한 척을 잡아 머리 14급을 베고 24명을 생금하여 바치니 사농경 김노를 보내어 비단과 궁온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에게 정도전을 데려가라고 비밀히 권한 양첨식을 헌사에서 논죄하다. 헌사에서 상언하였다. 양첨식은 명나라 사신 양첨목아 우우 등으로 더불어 사람을 물리치고 비밀히 말하되 사신에게 정도전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권하고 또 조순에게 필백과 노비로 뇌물하여 그 죄를 면하려고 꾀하였으나 죽기로 고집하고 승복하지 않아서 옥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원컨대 가산을 정몰하고 해상으로 옮기게 하여 종신토록 조반에 참여할 수 없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좌승지 이문화에게 서경 홍범편을 강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9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하고 초열흘 날까지도 그와 같았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참찬문화부사 조방과 전 영청주목사 이관을 보내어 경사에 가서 명년 신정을 할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수재와 한재로 신롱한 경상도의 감사에게 구황에 힘쓰게 하다. 도당에 명하였다. 경상도는 수재 한재로 인하여 농사를 실패하였으니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군기를 월과하는 것을 파하고 오로지 구황하는 것에 힘쓰게 하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참찬문화부사로 치사한 나세가 군에서 죽으니 나이 98세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군산에서 군신에게 경복궁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각도의 절에 사람을 보내어 전난을 맞게 해달라고 비는 법석을 베풀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사에서 유품 이상 관원이 태죄에 해당할 경우 직접 거두지 말도록 건의하다. 도평의 사사에서 상언하였다. 헌사에서 유품 이상의 관원을 탄핵하옵되 비록 태죄라도 반드시 직첩을 거두는 것은 실로 전조의 패법이오니 원컨대 조정의 율문에 물은 내외 대소 아문의 관리가 공죄를 범하여 태벌에 해당한 자는 관에 속 바치게 하고 물은 문관이 사죄를 범하여 태 40 이하인 자는 부과하여 환직하고 태 50인 자는 현재의 직임을 해면하고
따로 소용한다는 율에 의하여 육품 이상의 관원이 범죄한 죄상은 추구하여 죄상의 경중에 따라 장 이상의 죄는 신문하여 사첩을 거두어 국문하게 하고 태죄는 직첩을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공함으로 죄상과 연유를 갖추므로 기록하여 사사에 바치어 죄를 헤아려 순군에 이문하여 결태하고 환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